안녕하세요. 여러분들 WPI 성격검사 잘 알고 계시죠? 황상민 박사님이 개발하신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그 WPI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성격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도 알고 또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검사지요. 그래서 상담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WPI가 학교에서 학생 지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WPI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맞춤 WPI를 활용한 교사 학생 마음 읽기 교사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이 연수에서는 교사분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학교 현장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린답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WPI를 활용하신 몇몇 선생님들의 경험담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괜찮겠는데 하신 생각이 든다면 주변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한국 교육을 살려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유련하라고 합니다. 저는 WPI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가장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느낀 건 첫 번째, 아이들 생활지도였어요. 아이들 생활지도 때문에 사실 학교 가기 싫을 때도 참 많았는데 WPI를 배우면서 아이들 개개인에 맞추어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으니까 학교 가는 마음도 편하고 아이들과 상담할 때에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전에는 막무가내로 말을 안 들었던 아이들도 대화를 하다 보니 훨씬 더 부드럽게 풀리고 아이들도 제 의견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많이 받아주고 서로 이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를 특히나 더 강추해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인천은 요즘 자치학급 운영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자치 운영을 할 때에도 아이들 개별적으로 성격을 알다 보니 훨씬 더 효율적으로 부드럽게 아이들한테 접근하면서 아이들 개개인에 맞추어서 자치 운영을 할 수 있는 점이 특히나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올해 특히 더 하면서. 그래서 두 가지 생활지도와 학급 운영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WPI를 배워서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적용하고 있는 교사 조승현입니다. 제가 도움받았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왜 저 아이는 자꾸 화를 낼까? 아니면 저 아이는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등 이해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그 다음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면 그 아이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사실 가르치는 저의 마음이 먼저 이해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원할까? 이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교사로서 내 삶을 어떻게 그려나가야지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만의 교육을 이제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신과 친구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배우면서 친구들의 마음도 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친구는 로맨티시스트라 제가 더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런 등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도 수업 태도와 성적도 좋아지는 경우를 보게 됐어요.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요. 함께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박성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교사가 된 후 항상 궁금했어요. 얘는 이렇게 시련도 잘 극복하고 항상 조금씩 발전하면서 졸업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얘는 항상 불안하고 자기 확신을 못하고 조그만 실수에도 위축되면서 힘들게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항상 궁금했고 제 교사 생활의 숙제였어요. 그러다가 7년 전에 WPI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다 제각각 다르다.
그리고 학교에 적응하는 방식도 다 다를 뿐더러 공부하는 방식, 친구 사귀는 방식, 자기 생활을 하는 모든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 개개인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교사로서 상처받지 않고 제 일을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학생의 지금 이 마음 상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도 안정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고요. 입시 지도에서도 이 아이의 개성에 맞게 어떻게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지, 제가 그냥 교사로서 맡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능동적으로 찾아가고 과거보다 나아지는 교사가 되는 되게 좋은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 워크숍은 2022년 1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씩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입니다. 여러분, 심리 상담이라는 게 어떤 걸까?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또 돌봐준다, 또 심지어는 치료해준다라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저도 심리 상담을 하고 싶어요. 이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재밌게도 새해에 황심소 단톡방을 통하지 않고 셜록황 지메일을 통한 카톡, 여러분 혹시 되나요? 아닌가? 카톡은 전화로 되나? 어쨌든 카톡으로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꾸민 중학생의 고민이자 또 본인의 놀라운 재능을 제게 미리 확인받고 싶어하는 중학생 아이의 고민인데, 처음에 황심소가 아무리 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듣는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중학생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수준까지 내려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소개시켜 줘야 하나요? 이런 저희 스텝에 약간 염려스러운 게 있었지만, 저는 황심소야말로 진짜 이 심리 상담이라는 게 뭐고 심리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그것이 마음을 읽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는 방송이라는 뜻에서 이 심리 상담사가 꾸민 중학생의 고민이 아니라 중학생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꿈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학생의 나름대로의 준비가 이 본인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당신의 마음을 읽고 싶어하는 당신에게 이 책이 나오는 것은 사실 제가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어떤 활동이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궁금해하는, 그리고 마음을 읽지 못해가지고 그냥 제가 힘들어요, 저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위로와 위안, 그리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공감을 해주는 척 하다가 그게 힘들어져서 아이고 너무 정생아 심한 것 같고요, 너무 좀 하드하니까 그냥 병원에 가서 약 받아가지고 정신과 약 먹고 그냥 감금돼 있든지 조용히 그냥 죽은 듯이 지내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 또
또 그 마음의 아픔으로 이어지는 몸의 아픔까지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고 또 그 마음의 아픔이 해소가 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리 상담이라는 게 뭐고 심리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중학생의 고민 사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I 아가씨 어떤 사연인지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저는 올해 16살 중학생입니다. 저는 꿈이 심리상담 쪽이에요.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없으니 지금 조금이라도 지식을 쌓아보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그런데 상담은 말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소심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유쾌하게 말을 잘 이어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상담 경험을 쌓을까 고민하다가 게임 안에 자신의 집을 꾸미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놀러 오고 곧 점점 상담소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3시간에 300명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렇게 게임 안에서 상담으로 유명해지고 또 제가 이미 현실에서 많은 상담소를 다녀보신 분에게 성인인 줄 알았다고 제 말이 더 지금까지 상담해본 분들보다 유익했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매우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300명 중 거의 296명은 진짜로 심리가 힘드신 분들이 아니라 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분께 고백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었고 진짜로 고민이 있으신 분, 위에서 칭찬해 주신 분 같이 이런 분들에게 들은 칭찬은 조금뿐인데 그래도 그 소수분들을 위해서 상담소를 열자고 다짐했어요. 이 내용은 해결된 문제지만 조언 듣고 싶어서 적어봤어요. 또 다른 고민은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책을 주구장창 읽고 있는데 책들은 독자들을 위해서, 심리학을 안 배우시는 분들 등에 대한 독자를 위해서 매우 깊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또 심리학 용어들을 정리해서 지금부터 외워두면 좋겠는데 그 용어들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난감하고 제가 조금 단기 기억이라서 이런 거 먼저 외워두고 있어야 나중에 술술술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외우려는 이유는 그냥 학점만 채우는 그런 무익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예요. 제가 힘들어 봤었고 이 공부를 하자는 다짐이 다른 분들을 그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아무튼 지금 배우는 공부가 우선인 걸 알고 이 공부를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지만 지금부터 지식들을 차근차근 채워나가고 또 혼자 그 채운 지식들을 정리하고 깊게 차근히 생각해보고 싶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그런 시간들이 적어질까봐 제가 그리고 조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지금 지식을 잘못 쌓았다간 큰일 나니까 너무 고민입니다. 진퇴양난의 느낌. 완벽하고 싶은데 환경을 안 따라주고 그냥 중고등학교 영역인 공부만 하면 되지만 저는 진짜 고민입니다. 박사님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조금 난장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참, 이 진퇴양난의 느낌이라고 이 중학생은 자기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참, 그리고 게임 안에서 본인이 이 심리 상담소를 만들어서 마치 다른 아이들은 게임을 하지만은 나는 이 심리 상담하는 게임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게임 같은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뭐 게임 안에 꼭 뭐 이 요정이나 뭐 기사나 마법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이 NPC처럼 장사하거나 로봇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친구는 상담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을 게임 세계에서 했는데, 게임 세계에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냥 너무 사람들이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본인이 상담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른 채로, 상담은 말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심리 상담과 상담 자체를 전혀 구분을 못 한다라는 것도 이 친구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고 또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화하는 거, 말 잘하면 상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는 말 잘하고 말빨 좋으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뭐 소통 전문가 이야기하고 뭐 언니들의 독설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들 진짜 말빨 좋아요. 말 현란하고 너무 멋있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당신의 삶이 그 말씀하시는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분의 마음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때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 전도사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결국에는 자살하는 거로 자기 삶을 마감했던 거. 남들에게는 행복이라고 전도하고 소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삶은 전혀 행복하지 못하고 또 소통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거는 말빨로 사람들한테 잠시 현혹시키고 마치 개그 콘서트처럼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은 잠깐 줄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진짜 제대로 읽었다는 공감이나 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심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 심리상담 잘 못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의 이 고민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또 본인이 상담 경험을 쌓아야 된다. 상담은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게임 안에 상담소를 차렸대. 상담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삶의 경험,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이 심리 상담가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뭐 대학교에 심리학과를 가고 심지어는 대학원을 가고 그래서 석사, 박사까지 받는데도 심리 상담가로서 이 역할을 참 잘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많은 심리 상담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경험이 기본적인 지식이고 기본적인 경험으로서 토대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그래서 나이가 30대로 들어와가 30대 중반이 되고 박사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늘 대학교 실험실에서 연구만 하거나 대학교 안에서 이 좁은 경험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닥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그냥 그렇군요. 참 힘드셨겠어요. 참 잘 됐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위로나 공감하는 척하는 건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질, 갑질 당하는 게 뭐고 또 그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자기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생생하게 하더라도 그거조차 읽어내기가 힘든데, 그냥 이 학교에서 쭉 궁금한 경우에는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상담 경험을 무작스럽게 그냥 내가 많이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거는 전혀, 심지어는 뭐 상담을 10년, 20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내담자의 마음을 전혀 읽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배운 지식, 이론으로 무장돼 가지고 그 이론에 따라서 저 사람의 마음이 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이론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건 제가 비정상이라서 그래. 제가 미쳤어 그래. 이런 마음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담 경험을 지금 쌓으려고, 중학생이 상담 경험을 쌓으려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코미디 같은 일이라는 거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 무슨 소리예요, 박사님? 제가 상담소를 열었는데 3시간에 300명이라는 사람이 왔다면 제가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10분 만에 300명, 3000명이 와서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엄청 노래를 잘하는 거 맞죠. 그런데 노래는 누가 부르든지 간에 그게 즐겁고 재밌어. 공감하는 건데 상담. 그러면서 이미 현실에서 많은 상담소를 다녀보신 분에게 성인인 줄 알았다고. 왜? 현실에서 많은 상담소에 상담하는 사람은 나이가 든 지긋한 사람이 상담을 하고 인생의 경험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 사람 말을 좀 믿을만하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안고 가니까 성인인 줄 알았지. 중학생이 하는 상담소 이렇게 타이틀 걸어놔 봐요. 게임 안에서 아무도 안 와요. 본인이 실제로는 중학생이지만은 상담을 한다고 보니까 그래도 인생 경험도 있고 뭔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몰린 거지. 그런데 본인이 듣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상담해 본 분보다 더 유익했다는 말을 들은 거는 그렇지. 공짜인데다가 그래도 뭐 거기 가나 여기 오나 어차피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거는 얼마나 좋아요.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300명 중 거의 296명은 진짜로 심리가 힘드신 분이 아닌 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는 분께 고백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었대요. 아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고민하는 진짜 제가 죽어가겠어요. 저 지금 이 게임 세계에서 제가 아이템을 뺏겼어요. 제가 몬스터를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제가 몬스터한테 잡혀 죽였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소를 열자고 다짐했다니까 참 제가 뭐라고 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을 이제 이 친구가 했어요.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대요. 이 친구가 진짜 공부에 대해서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공부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읽기 위한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과목을 스스로 공부할 때는 그게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에 대해서 이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경물치지.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 또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내 마음을 알면서 뭔가 지식을 쌓고 알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 경물치지 뭔지 인터넷 쳐가지고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성이 정심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공부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이 친구는 그거를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심리학 용어들을 정리해가지고 외워둬서 그때그때 그 용어들을 사용하면 전문가 코스프레, 전문가 흉내 내는 거를 심리 상담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경물치지해서 성이 정심으로서
본인이 공부를 해야지 진짜 마음을 읽는 심리 상담가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지금 중학생이니까 제가 학교에서 중고등학생 때는 학교에서 책을 중창 읽거나 시험 공부하는 거는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중고등학교 때는 경물, 취지, 성의, 정심으로 공부하는 거는 그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라는 거, 그거를 본인이 혼자서 읽어 나가면서 그 글자 하나하나를 내가 스스로 깨우친다. 이 백편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책을 100번을 읽으면 그 뜻을 스스로 내가 깨우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바로 경물치지거든요. 자기의 생활에서 또 자기가 보는 책을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알아나가는 거.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현재 내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읽었을 때, 지금 성급하게 내가 대학교를 가가지고 또는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심리 상담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미리미리 심리학 용어들을 열심히 외웠다가 그거를 그럴듯한 단어로 쓰면 내가 전문가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것은 결코 자기가 심리 상담을 제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경물 심리 상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자기가 깨우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학생으로서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내가 기본으로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그 교과서를 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그 책의 내용을 다 파악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 책을 내가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교과서를 10번만 읽어보면 그 뜻을 스스로 깨우쳐서 수능에 있어서 저절로 수능 만점을 받는 수준이 된다면, 본인이 심리학과를 나오든 또는 무슨 과를 나오든 상관없이 심리 상담사, 진짜 마음을 읽어주는 제대로 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마음을 읽는 WPI 프로파일을 제대로 읽고, 또 그 프로파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진단하고 또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읽는 능력을 수련을 더 받는다면, 진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는, 참 이게 웃기죠. 마치 마음이 아픈 사람은 저 어두운 데서 마치 뱀처럼,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I'm your father. 이런 식으로 몬스터도 아니고 좀비처럼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 광명을,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경물치지, 성의, 정심의 마음으로 가면 보통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대학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아는, 중학교 때, 사실은 저도 중학교 때 대학을 처음 배워가지고 대학 지도는 명명지덕이다, 이런 걸 처음 배우면서 공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공부라는 것은 이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드는 덕을 쌓는 거다 라는 것을 처음 느꼈을 때, 공부가 국영수를 배우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공부인데, 이 공부를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래, 내가 공자님은 책을
이 독서 100편 의자연이다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나는 공자님보다는 못하니까 그냥 교과서를 10번 읽고 그때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진짜 이 교과서를 10번 딱 보고 나서 시험을 딱 봤더니 제가 참 신기하게 또 모든 시험 문제를 보니까 답이 되는 문제가 문항이 저가 정답이에요 다 손을 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콕콕콕 찍어가지고 그 당시 대학 수능은 아니고 예비고사를 제가 그냥 남부럽지 않는 점수를 얻던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이 학생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점만 채우는 무식한 공부를 하고 뭐 대학을 가면 뭐 본인이 그런 시간이 적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주어진 거를 해나가기에도 힘든데 대학교를 가면 특별히 누군가가 네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럴 때 진정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원에 또는 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물치지하는 공부하는 능력이 키워진다면 대학교에서 진정으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자기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면서 본인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제대로 된 심리 상담, 마음을 읽어주는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본인이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바로 성의, 정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고 꼭 경물치지 성의, 정심의 그 뜻을 잘 지금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꼭 교과서와 기본 참고서를 10번을 내가 스스로 읽어서 깨우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후에 본인이 제대로 된 심리 상담사가 될 거니까 게임 세계에서 상담 코스프레하는 게임 활동을 하는 거는 쪼게만 하고 본인이 이 경물 취재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 때 간혹 들어가 가지고 이 게임 활동하는 거는 좋지만은 일단은 현실 세계에서 경물 취지를 먼저 깨우친 다음에 꼭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셨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유난히 이어폰 속 음악이 더 귀에 들어오는 당신. 책 볼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보면 답이 눈에 안 들어온 당신. 공부를 하다 보면 특정 이슈에 꽂혀서 오늘의 진도를 다 못 나가는 당신. 공부할 거는 많고 의욕은 앞서지만 뜻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당신. 나는 역시 공부머리가 나쁘다며 자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더 이상의 삽질은 이제 그만! 당신에게 맞는 공부법,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삽질을 멈추고 홈페이지에서 LSI 검사를 받아보세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나의 목적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립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LSI 공부법 검사